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단 감염 여파로 400명대 중반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기저질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백신의 부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짚어볼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 코로나 상황부터 좀 먼저 짚고 네. 뒤에 자세한 얘기도 나눌 텐데요. 나흘 만에 지금 400명대가 됐는데 이게 앞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두천에서 확인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 감염 집단 감염이 이제 90명을 넘어섰으니까 그 숫자를 빼면 이제 300명대 중반이라 딱 어제와 유사한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나빠진 건 아닌데 이제 동두천에서의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로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 향후 확진자 숫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동두천에서 나온 집단 감염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지역으로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당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그 감염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꽤 오랫동안 거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예. 네네. 새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인 것인데 꼭 변이 바이러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누적된 게 이제 100명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네. 요 관련된 확진자가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오는가 네. 그것도 좀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상이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지금 검사 대상자 중에 뭐 한 15%가량이 지금 양성으로 확진이 됐고 예. 또 이분들이 대부분 무증상이어서 오랫동안 다양한 접촉을 했고 또 외국인들이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집단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 예.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당국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백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접종한 지 5일째인데 8만 7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역 그리고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백신이 접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이자 백신을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안정화됐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로 이제 확대를 예. 했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접종 상황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전반적인 상황이 순조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상 반응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예.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사망한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는 예. 있지만 이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서 현재 예. 상황으로는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부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텐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독감 백신 때도 이제 일부 보도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혼돈 또 혼란을 이제 국민들께서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이제 백신 접종 상황이나 이제 이런 후속 보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좀 사례별로 좀 보겠습니다. 네. 요양 환자 두 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일단 사망을 하신 건데요. 일단은 두 분 다 기저질환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이거는 뭐 지금까지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 거니까 지금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네. 네. 이제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예. 이게 그 독감 백신 접종 때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재현이 됐었는데 예.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이냐 아니면 우연히 동시에 같이 발생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냐의 문제인데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한 600여 명쯤 됩니다. 예. 예. 요양병원에 많은 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예. 하루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층 중에 사망하는 분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제 그 백신을 접종 받은 분이 있으면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치면 이게 백신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예.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 예. 네, 일단은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매일매일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백신 접종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결정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크게 보면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 그 자료만으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부검 결과까지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예, 예. 전문가 조사까지 나오는 데는 아마 일주일 이내면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부검 결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추가로 한 1, 2주 정도가 더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 뒤에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아무래도 고령층은 계속해서 사망을 하고 그게 백신의 시점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 예. 인과관계는 없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다음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외 사례들 역시 인과관계는 아니고 일단 네. 시점에서의 그냥 일치 정도로 네, 밝혀진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시기는 뭐 백신 접종 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모르고 네. 조사 결과도 한 앞으로 1, 2주 정도 지켜봐야 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하는 건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가 이제 오늘 이 접종 기준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에이즈 백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르다 보니까 좀 정확히 네. 하라라는 이제 네.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사례를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큰 효과가 있다. 네. 이미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접종, 100만 명 이상에서 접종을 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파이자 백신보다 오히려 한 10% 정도가 더 높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예. 94% 정도의 중증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 예. 그 굉장히 높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접종 기준이나 초기에 이제 발표할 때 65세 이상을 배제했던 사유는 어떤 통계치에 그렇습니다. 대한 불분명함 네. 요 부분이었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저희가 그때 얘기하는 3월 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3월 말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고령층 환자가 부족해서 고령층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예, 예. 미국에서 추가적인 3상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다수 포함시킨 새로운 임상을 하고 있어서 예, 예. 그 결과가 3월 말쯤 나온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예.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량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으니까 예.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의 결과, 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먼저 나온 거죠. 예. 네. 지금 해외 상황을 보니까 영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 독일, 뭐 유럽에서는 일단 고령층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결과가 우리 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그 EU 전체 유럽 연합에서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역할을 하는 유럽 약품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도 접종해라라고 예. 권고를 했는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일부 국가가 국가 단위로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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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보수적인 결정을 저는 내렸다고 생각하고 예. 백신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예. 너무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결정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내렸고 예. 이제 와서 그 결정을 이제 다시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아무튼 뭐 총리가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준에 대해 이제 어떤 또 발표가 있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상 반응, 그러니까 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제 대부분 좀 경증 사례인데 중증 이상의 의심 신고가 이제 2건이 있었습니다. 이 네. 경기도인데요.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을 하거나 또는 그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쇼크, 하는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생기거나 또는 이제 백신 이후에 신경계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네. 신경학적인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예. 요번에 지금 보고된 2건은 그 예.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 이게 뭐 이상 반응 때문에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당국이 이게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증 이상 반응으로 간주하고 이제 그 뭐랄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제 질문이겠습니다만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 사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증을 하고 보기 어려운 네, 그렇죠.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중증, 뭐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할 수준은 아니지만 네.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증 이상 정도의 반응이라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된다. 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2건으로 분류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의혹이 네. 하나 제기됐는데요. 동두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원래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 아니면 입소자들인데 운영진의 가족이 새치기를 네. 해서 접종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약속을 한 건데 이걸 만약에 깨고 먼저 접종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치기 접종은 지금 백신과 관련된 사회적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일벌백계 하는 방식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접종을 받은 사람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새치기 접종을 한 기관은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접종 기관 위탁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위탁 예. 계약을 해지하고 예. 백신을 회수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예. 네. 아무튼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네. 사실 그 어떤 우리 국가가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른바 이제 새치기 접종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그런 소식이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백신 접종이 뭐 지금까지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파이자 백신입니다. 네. 차후에 들어 이제 백신들이 이제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시점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제 김윤 교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차후에 네. 아직 이런 부분들은 좀 접종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지점들이 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 물량의 확보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지금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이 따라가고 있지 못해서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원래 약속했던 기한에 약속한 물량만큼을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나라는 좀 늦게 이제 가고 있으니 좀 상황이 나아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주로 논의했던 그 백신의 이상 반응, 사망 사례 이게 백신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정부 당국이 빨리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예.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5일째인데 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모습이라고 저희가 이제 네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때 그 변수들을 살펴보면 일단 네. 수급이 가장 문제다라는 예.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위의 요소들 또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2분기까지는 우리가 전체 전 국민 한 20%가량밖에 접종을 하지 않지만 예. 이제 3분기에 대부분의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접종하는 기관을 충분한 수를 확보하고 예. 접종 센터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상황에서 접종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얼마나 잘 동원할 수 있을지, 이 접종 물량과 연관해서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물량 공급을 계획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에 이제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또 지나갔다고 하는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뭐 손 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걸 이제 워낙에 잘해왔잖아요. 네.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겨울에는 평소에 발생하던 독감 환자에 비해서 적게 잡으면 한 25분의 1, 예. 많이 잡으면 거의 한 4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예. 이건 이제 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호주 같은 경우 평소에 발생하던 독감 환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서 그만큼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잘 씻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이야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